자, 금속결합은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하고 좀 달라. 얘들의 힘을 먼저 볼게요. 중심 양면과 최외곽 자유전자간 여기까지 나오면 이거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건 금속결합 자체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100% 원소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금속결합 자체는 결합 자체가 특징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말하곤 해요. 수분을 빼놓고는 모두 거의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주위에 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인다. 자, 중심 양이온이 4개인데 전자가 하나다. 1조. 중심 양이온이 4개인데 전자가 8개다. 2조. 이렇게. 일찍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자유전자라고 말하고 요것을 중심 양이온이라고 말해. 그래서 간혹 이온결합과의 차이점으로 이걸 물어봐. 중심 양이온은 전기장, 자기장에서 움직임이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마치 양이온, 음이온을 착각해서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은근 그러면 양이온이 이동한다. 안 이동해. 중심 양이온은 가만히 있고 전자만 움직인다. 이게 중요한 얘기. 그래서 실제로 금속결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성질이야, 성질. 물질의 성질. 이걸 잘 알아두자. 이 정도로. 실제로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 얘들은 자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오는 성질이 있어. 첫 번째, 녹는 점 끓는 점이 비교적 높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면 좋겠어. 적어도 이온결합력이나 공유결합보다는 약해. 근데 화학결합 중에서는 그래도 센 편. 근데 얘는 자유전자와는 무관해. 얘는 정기적 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이 전기적 인력이라는 표현을 거리 제곱분에 이렇게 말하니까 같은 주기라면 족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족은 번호가 작을수록 녹는 점이 높다. 결합력이 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족이 크다는 건 중심 양전하가 크다는 얘기니까. 또 원자 번호가 작다는 건 얼값이 작다는 거니까. 저기다 집어넣으면 그들 값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열이나 전기의 전도성이 좋다라든가 열이나 전기 전도성이 좋다. 그 다음에 고유한 광택이 있다라든가 연성, 이게 뽑힘성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허리 쭉 숙여갖고 유연성 이렇게 가죠. 뽑힘성. 그 다음에 전성.
퍼짐성을 뜻하는 거야. 전성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좋아하는 파전, 녹두전, 감자전 넓게 피는 거잖아. 전성이 좋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자유전자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야. 요 세 개가 자유전자가 존재해서 얘는 뭐 특별한 전기적 인력이니까. 그런데 하나만 더 가끔 내신에서 조심할 거. 우리 니네는 이제 내신에 대비해야 돼. 수능을 안 보니까. 그지? 화원은 수능을 안 보지만 내신 성적으로 수능 성적이랑 같이 대학을 가니까 가끔 이런 함정이 있어. 봐. 얘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를 외워두세요. 첫 번째, 상태 변화. 다시 말하면 용융이 되면 거리가 멀어질 수 있잖아. 용융이 되면. 두 번째, 연성과 전성시간. 외부 압력을 받으면 늘어나잖아. 그럼 간격이 약간 벌어질 수는 있어. 사실 얘가 움직인 건 아니잖아. 외부 압력에 의해서 벌어진 것 뿐이지. 그래, 요 두 가지는 움직일 수는 있어. 하지만 시험에는 얘가 많이 나. 전기장, 자기장에서 움직임이 없다. 이게 결합의 특징. 자, 이제 세 번째. 얘가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 수능에도 제일 많이 나오고. 결정, 물질들의 성질을 따지는 거야. 이게 화학 결합 물질이 있죠. 이걸 구분하는 게 이 장이 제일 중요하다. 자, 결정은 총 4개로 존재하거든. 일단 우리가 배웠던 무슨 결정? 이온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분자 결합 물질이 공유 결합 물질이겠지. 2개로 나뉘거든. 공유 결정이 있고 분자 결정이 있어. 이게 둘 다 공유 결합 물질인데 공유 결합 물질은 특별하게 독립적 존재가 허용이 되거든. 그 다음에가 금속 결정이야. 자, 구분해보자. 이들의 힘이 뭐냐? 양이온과 음이온의 화학결합이야. 공유결정은 공유결합 여기야. 분자결정은 분자간 인력이야. 금속결정 마찬가지로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얘기해. 물론 전기적 인력이나 정전기적 인력이나 똑같은 말이야. 저기 전기적 인력이라고 써있지만 1등 누구냐? 당연히가 1등. 알았어요? 2등 3등 꼴찌. 얘는 참고로 물리변화거든. 물리적 변화기 때문에 되게 약해. 그러면 이제 이 결정들은 어떻게 순서를 지어서 찾아야 되느냐? 이 순서를 따라라. 제일 먼저 이거로 구분하시오. 전기 전도성으로 구분하시오. 전기 전도성을 보면 고체와 액체가 있어야 돼. 그때 이온 결정은 염화나트륨 생각하면 돼. 요렇다는 거지. 고체일 땐 통하지 않고 액체일 땐 통한다. 그 다음에 금속 결정은 이렇다는 거지. 자유전자가 존재하니까. 그럼 벌써 이온과 금속 정해졌지. 그 다음에는 공유 결정이든 분자 결정이든 모두 이거야. 그러면 이온과 금속은 이걸로 구분을 했단 말이야. 두 번째, 공유 결합
물질의 구분이 두 번째야. 먼저 우리는 뭘 보면 되냐면 공유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분자 결정이 있잖아. 당연히 이들의 힘을 잘 보면 돼. 자, 끓는 점을 보는 거야. 끓는 점. 특히 끓는 점은 분자 간 인력을 찾는 척도. 근데 공유 결정도 역시 마찬가지잖아. 얘들도 분자 간 인력이라는 인력이 없으니까 공유 결합력으로 비교해서 보면 돼. 이거 매우 높다. 여기 결정 중에 제일 높아요. 3,800 이상이다. 얘는 매우 낮다. 제일 낮아. 점선이다. 끝이야. 자, 이거를 한번 볼게. 페이지 173쪽에 탐구자료청 한번 봐봐봐. 얘들아 쓰고 나서. 탐구자료청을 두게 되면 우리는 고체, 액체만 갖고도 구분할 수 있어. 전도성으로 가지고. 염화나트륨, 이온 결정인 거야. 고체에는 없고 액체에는 있기 때문에. 맞지? 다음, 산화칼슘. 역시 이온 결정인 거야. 자, 설탕, 다이아몬드 둘 다 없음이기 때문에 얘는 공유 결합 물질이 확실해. 대신 하나 더 가. 녹는 좀 봐봐. 누가 높아? 다이아몬드가 훨씬 높지? 걔가 공유 결정. 알았어? 그러면 설탕은 분자 결정. 이렇게 보는 거지. 마지막에 알루미늄 어때? 있다 끝난 거야. 금속 결정. 이해가니? 결정 부분 그걸로 하자. 다만 이 중에 공유 결정 중에 전류 있는 애 있지. 통하는 애. 선이 3개 나오는 애. 흑약. 그지? 그건 예외적으로 알아두고. 알았어요? 이래서 뒤에 질문이요. 혹시 푼 것 중에 질문이 있는 질문. 내신 만점 문제라든가 앞에 물질의 성질이라든가 혹시 숙제를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세요. 그래 내가 대표적 문제는 그렇게 풀어주니까. 질문 없어? 없어요. 됐습니다. 뒤에 화학결합 물질 성질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문제에서 볼 거는 여러분 이쪽은 무조건 이거 기억해라. 금속이 있다 없다야. 알았지? 있다 없다 무슨 얘기일까? 없으면 공유결합이야. 분자일 가능성이 크고 있으면 공유결합이 아니야. 있다 근데 화합물이다. 이온결합이야. 이해갔지? 그런 거 구분 잘하자. 그리고 191쪽이나 191쪽으로 와볼까? 190쪽, 191쪽 봐봐. 5번, 그 다음 7번, 8번, 9번.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온결합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지. 근데 거기에 다원자 이온이라는 게 존재할 거야. 보호전자 껍질 모형. 예를 들어서 5번은 오른쪽 나의 오른쪽에 있는 애가 OH-야. 그거 외워놔야 된다. 알았니? 그 OH 수산화이온이고 7번에 가의 왼쪽에 있는 거 그게 NH4 플러스야. 암모늄이온. 다음에 8번에 BC- 이렇게 써있지. 그 OCl 염소산 이온이야. 알았어? 보이는 대로 알아둬야 되더라. 보이는 대로. 여기에 없지만 시아나산 이온도 있어. 이걸 알아둬야 이온 결합에 들어가서 분자 구조 찾는 거 편하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어로 가봐. 분자의 구조와 성질. 이제부터는 누구랑 아디오스냐? 이온 결합과 이온 결합 좀 하나는 나오겠다. 금속 결합 아디오스야. 끝. 우리는 지금부터 공유 결합 물질만 즉각적으로 볼 거야. 근데 왜 하필 194쪽부터 전기 음성도가 여기에 딱 나와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유를 좀 알고 가라. 이유. 우리는 지금부터 얘를 볼 거거든. 왜 얘를 봐야 되냐고? 알다시피 화학결합 중에 공유결합 물질만 독립적 물질이 존재.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대부분 인간이 접촉되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의 부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 분자와 관련있어요. 기체로 존재하는 놈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부닥들이고 맞닥뜨려야 될 놈들이야. 그래서 분자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거든. 근데 이 분자가 왜 어떤 놈은 끓는 점이 높고 어떤 놈은 끓는 점이 낮고 어떤 놈은 물이 잘 녹고 이런 성질을 과학자들이 분석해냈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 라고 그 구분 기준을 배워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걸 보는 이유를 잘 봐. 출발이 얘거든.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자. 뭐냐? 전자. 무조건 전자는 꼭 머릿속에 기억해.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니까 결국 결합의 극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자, 이 결합의 극성을 이렇게 먼저 치고 들어가. 이온 결합성과 공유 결합성을 공존을 인지하자. 자, 화합물이라면 적어도 알았니? 화합물이라면 공유 결합의 성질도 있고 이온 결합의 성질도 있다고 지금부터 알아야 돼. 선생님은 뭐라고 그랬어? 공유 결합 물질은 금속이 없어요. 이온 결합 물질은 금속이 있으면서 100% 화합물이에요 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아니야. 화합물에서 이건 좀 깊게 들어가는 내용이야. 수능에는 절대 안 나오지만 니네 내신에 서술형을 그냥 때릴 수 있다. 왜? 스카이 쪽에서 구술형 문제가 많이 나왔던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화합물이 있는데 단순하게 그 화합물 둘 중에 하나가 금속이면 이온결합, 금속이 없으면 공유결합 이러고 간편하게 구분했단 말이야. 근데 그들이 공존하더라는 거야.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보자. HCl은 분자지. 근데 물에 들어가면 이온이다. 물에 들어가면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 얘를 강산이라고 해요. 염산. 강산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중학교 때 통합과학 시간에 배우는 산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극성 분자야. 화합물이고. 근데 봐. 얘는 니네도 알듯이 뭐야? 이온결합 물질이잖아. 근데 너희들 나중에 중2 때 배웠던 거 잘 생각해봐. 강전해질, 약전해질 이런 거 들어봤지? 강전해질, 약전해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에 녹였을 때 응? 이온화가 되는 애가 전해질이다. 안 되는 애가 비전해질이고 근데 그 전해질 중에서도 같은 입자를 녹여도 전류를 잘 흐르는 게 있고 잘 안 흐르는 게 있어. 둘 다 전해질이야. 근데 하나는 강이고 하나는 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럼 생각해봐. NaCl을 물에 녹였으면 100개를 녹였으면 100개가 다 이온화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어떤 것도 이온화도가 1인 애들은 없어. 이온화도가 1이라는 말은 뭐에 속하는 줄 알아? 이온 결합성이 100%라는 얘기야. 이 세상에는 공유 결합성이 100%인 건 있어. 어떤 거냐? 호돈소들. H2, O2, N2 이런 애들은 공유 결합성이 100%야. 근데 공유 결합 화합물은 공유 결합성도 있고, 알았어? 이온 결합성도 있다고 봐야 돼. 그럼 반대로 이온 결합 물질도 이온 결합성도 있고 공유 결합성도 있다고 봐야 된다고. 그 증거로 얘를 녹이면 완전한 이온화가 안 되는 거지. 이해 갔어요? 또 이런 분자를 물에 녹여도 이온화가 되는 애들도 있는 거지. 그러면 그걸 구분을 좀 해야 되겠어.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래 분자인데도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가 되고 아니 이온결합 물질인데도 물에 들어가니까 이온화가 안 되는 애들도 존재해. 야 이거 뭐로 설명하지? 그래서 결합의 극성으로 설명하고 그렇다면 이 결합의 극성의 가장 중요한 구분은 이온결합성과 공유결합성의 공존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이 책은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췄느냐? 극성 공유결합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어.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더 편한 숫자가 나오긴 하지만 어찌하여 두 원자 비금속끼리 전자쌍을 공유할 때 얘는 물에 잘 녹고 얘는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따지다 보니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왜 전환을 띄지? 이것도 왜 전환을 띄지? 자,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과학자들이 찾아내요. 그게 얘야. 처음에 이제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이 전기 음성도를 발견해. 이게 2016년에 와서 바뀌었어. 응? 업그레이드가 됐어. 근데 밑에 니들 배우는 건 2016년 전 거야. 쉬운 말로 질소가 얼마인가 봐봐, 숫자가. 질소가 3.0이지? 염소가 얼마인지 봐봐. 3.0이야. 그지? 똑같이. 질소가 좀 세. 유 숫자 저자리가. 알았어? 지금 이거는 안 바뀌어서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거야. 아무튼 여기 있는 걸 보고 내신에 내니까 여기 있는 걸 보고 공부해야 되겠지. 전기음성도가 뭐냐? 서로 공유 결합을 형성한 두 원자 사이에 뭐가 존재해? 공유 전자쌍이 존재하지. 그 전자쌍을 당기는 힘의 세기야. 상대적 힘의 세기. 상대라고 하면 니네 한번 배웠잖아. 앞에서 가짜. 뭐 배웠어? 원자력. 걔 기준이 누구였냐? 6번 탄소였잖아. 상대. 누굴 상대하네? 플로린. 플로린을 이걸로 놓고 4.0으로 놓고 상대적 힘의 세기를 재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단위가 없다. 상대적 힘의 세기 때문에 단위 없어? 이렇게 해. 그러면 가장 센 게 누군가 봤더니 이 정도 외우자. 공유 결합성이 센 애들이 음성도가 센데 원래 비금속들이 음이온되기 쉽잖아. 그래서 제일 센 애를 플로린, 그 다음 산소, 그 다음 질소, 그 다음 약 17조,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게 비금속단이야. 그리고 나는 뒤에다가 이렇게 쓰겠어. 왜? 외울 필요 없다. 금속끼리는 결합을 하니? 안 하거든. 금속 자기 스스로는 결합 안 하거든. 금속이 결합하면 무조건 이온 결합 시에 비금속이랑 결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속은 무조건 뭐를 가질 수가 없어. 음성도 작을 수밖에 없는 거야. 전자쌍을 비금속을 뺏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봐봐. 비금속 사이에는 무슨 결합이 일어나지? 공유 결합이 일어나지? 그럼 전자쌍 치우침이 생긴다는 거야. 왜? 상대방 비금속도 음성도만큼 남에 드시지 않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빼앗기는 일은 없고 전자 그룹이 치우치는 거지. 센 쪽으로. 알았어? 근데 금속이랑 만나면 어때? 그 세기가 너무 세다 보니까 완전히 뺏어가는 거야. 차가 크니까, 음성자가 크니까 뺏어가 버려. 뺏어가 버려서 얘가 음이온되고 얘가 양이온되는 거거든. 이해 갔어? 아, 전기 음성도라는 건 저런 거구나. 자, 그냥 외우기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주기는 말이다. 플로린으로부터 번호가 작아질수록 0.5씩 줄어. 그래서 바로 플로린 옆에가 이제 산소잖아. 3.5. 그 옆에가 질소는 3.0. 옆에 탄소 2.5, 붕소 2.0. 그 다음에 베릴륨, 리튬이 각각 1.5, 1.0이 되는데 그 3주기는 플로린 바로 밑에가 염소거든. 그게 3.0이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황으로 갈 때는 0.5가 줄어. 2.5. 근데 인으로 가면 또 0.4가 줄어. 2.1. 그 다음부터 0.3, 0.3, 0.3이야. 그래서 나트륨이 0.9,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1.2, 그 다음에 0.3까지니까 알루미늄이 1.5가 되는 거고. 규소가 1.8. 알았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인이 2.1, 그 다음부터는 0.3으로, 그 다음에 0.5으로 이런 규칙성이 있어. 근데 그런 거 다 외우지 말고 주기율표상에서 플로린과 가까우면 세다. 끝이야. 플로린과 가까우면 세다. 그럼 제일 먼 놈이 어딘가 봐. 리나가 큰 놈이 셉에서 프랑스를 쳤잖아. 그 프란슘이 0.7이야. 대각선 제일 멀리 있는 애가. 이해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는 건 서술형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걸 간단하게 줄이면 무슨 얘기가 성립하냐? 금속이 없는 화물은 극성 공유결합이고, 그치? 무극성은 아닐 거 아니야. 왜? 무극성은 자기 자신이랑 결합해야 돼. 그래서 금속결합을 여기서 취급을 안 하는 건, 금속결합은 자기 자신하고만 하잖아. 전기 음성도차가 0일 거 아니니.
여기 우리는 서로 다른 음성차가 0이 아닌 애들을 비교하려고 음성들을 따지는 거거든. 그러면 적어도 비금속 사이는 음성도 차가 작을 것 같고, 비금속과 금속 사이에는 음성도가 좀 클 것 같다는 예상이 들지. 그래서 요럴 땐 공유결합성이 좀 크고, 요럴 땐 이온결합성이 크고, 그거 비교하려고 음성도 따지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의 주기성은 어떻게 따진다? 결론이 뭐야? 플로린과 가까울수록. 그럼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클수록이야. 플로린이 17주기에 있으니까. 그 다음 좁은 번호가 작을수록. 알았어? 결론이 그거야. 자, 전기 음성도의 주기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18족은 화학 결합을 하지 않지? 걔는 없다. 없어 걔는.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이럴수록 전기 음성도는 크다. 플로린과 가까울수록, 결론은 플로린과 가까울수록 전기 음성도가 크다. 됐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오른쪽 195쪽에 그 위에 그래프가 뭐냐? 이 얘기. 그래프를 볼 때는 조건을 잘 보십니다. 거기 2주기, 3주기라고 표시해줬다는 건 무슨 얘기죠? 같은 주기에서라는 뜻이에요. 원자 번호가 크면 음성도가 커진다고 눈으로 봤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16, 11쪽하고 17쪽을 그림을 그려놨죠. 그죠? 그러면 같은 쪽에서는 번호가 어떨수록 클수록 음성도가 떨어지는 거 보여주죠. 그거를 보여준 거다. 아셨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뭐냐? 본격적으로 이 얘기로 들어갑니다. 결합의 극성하고 그거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게 쌍극자 모멘트라는 거죠. 모멘트가 뭐냐면 여러분 크기예요. 방향과 크기가 존재하니까. 솔직히 너희들 보면 나중에 기백을 배우면 물리학 쪽에서는 그 벡터를 모멘트라고 해요. 모멘트가.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얘기하죠. 자, 결합의 극성. 여러분들은 결합의 극성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거든. 처음에 이제 결합의 극성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 거기는 별로 안 나눴는데, 자, 공유 결합에서 나눠지는 거야.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어요. 전자 구름으로 따지면요, 요렇게 되는 거라고 볼까요? 전자 구름으로 따지면 이거야. 똑같은 거야. 얘가 구름이 누구한테도 치우치지 않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있는 게 이게 무극성이에요. 알았습니까? 전자구름이 이렇게 똑같이 있는 거. 무극성 공유. 어디에도 편제되지 않는다. 얘네들이 누굽니까? 요런 것들이 무극성 공유라고 하면 돼요. 요런 것들. 호돈 소물질이죠. 알았어요? 전기 음성차가 영인 것들 아셨어요? 근데 극성 공유 결합이 있어요. 이거는 전자 구름이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름이 쏠리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럼 이쪽이 부분적으로 이걸 떼요. 알겠어요? 이 델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부분전하거든요.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종류를 뜻하고요. 플러스라는 건 뭡니까? 아, 전자 치우침 현상이니까 음성도가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 두 개의 물질이 있다면 여기 있는 애가 전기 음성도가 좀 작은 애죠. 이쪽에 있는 애가 전기 음성도가 큰 애고요. 이건 작다. 그래서 전자 구름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에 HCl 이런 애들. 알았어? 그 다음에 뭐 HBr 이런 것들. 이렇게 되면 H가 음성도가 제일 작잖아요. Cl이나 브롬이 주고 구름이 치우친 거죠. 이러면 당연히 전기 음성도 차가 0이 아니다라고만 보는 거죠. 이게 공유결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거야. 근데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얘들이 화합물이다. 근데 화합물 중에 누가 더 극성의 치우침 현상, 부분전환은 큰지 작은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델타 값은요, 델타 플러스나 델타 마이너스나 우리가 보면 델타는 똑같은 크기잖아요. 그죠? 근데 델타 값이 크려면 전기 음성도 차가 어때야 돼요? 차가 커야 돼요. 델타 값이 크려면. 중요한 건 말입니다. 잘 봐요. 공유전자 한 쌍이 치우쳤잖아요. 전자를 빼앗겼냐 안 뺏겼냐? 안 뺏긴 거예요. 그래도 안 뺏겼기 때문에 델타 값은 1보단 작아야 돼요. 뺏겼으면 1 아니에요. 그죠? 근데 뺏기진 않고 치우쳤다. 그 얘기는 1보다는 작은 값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느닷없이 얘가 나와요. 자, 이온결합성이 뭐냐? 이거죠. 얘는 누가 봐도 동그랍니다. 동그랗죠. 자, 무슨 얘기냐? 동글. 얘도 동글. 이렇게 묻혀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독립적인 거죠. 예를 들어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이온결합성이에요. 이런 애들이 NaCl 이런 애들이요. 알았습니까? Li, 뭐 F 이런 애들. 이렇게 되면 물론 영이 아니죠. 아닌데 얘들은 이 값이 매우 큰 거예요. 적어도 1.7 이상, 1.7 이상, 정확하게 1.67 이상 정도 되는 애들이 이런 거예요. 얘들 1.7 미만. 그래서 전자 구름이 서로 공유 전자쌍 구름이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 있는 와중에 한쪽으로 확 쏠리면 극성 공유결합이고 아예 이렇게 뚱 떨어져 나와버리면 뭐다? 이건 이온결합 물질이다. 이런 거죠. 그림이. 그래서 우리는 전기 음성도가 왜 필요하냐 봤더니 이런 애들 구분하려고 했더라고요. 이런 애들 구분하려고. 아, 얘는 델타 값이 좀 더 크고 얘는 델타가 좀 더 작고. 이거를 수치화 시킨 게 뭐냐? 쌍극자 모멘트예요. 수치화 시킨 게. 알았어? 그럼 우리는 이건 정도는 알아야겠다. 쌍극자 모멘트는 음성도 차가 어떨수록 크게 잡히겠다. 클수록이요. 알았어요? 이 델타 값이 클수록 쌍극자 모멘트 값은 크거든요. 그리고 그 모멘트 값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쌍극자 모멘트의 표시예요. 그래서 화살표를 가리키는 쪽이 음성도가 큰 쪽. 화살표의 출발점이 음성도가 작은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화살표는 뭘 의미하는 거야? 구름의 치우치는 방향을 의미해 주는 거야. 아, 글로 올린다. 이런 얘기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밑에 전기 음성 차와 결합의 극성 이 말이 뭐냐? 음성도 차가 커버리면
결합의 극성도 크다라고 부른다는 거고요. 부분 전압값도 크게 측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여기서 그게 너무 커버리면 전자는 완전히 이동한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이온결합성이라고 부른다. 자, 넘겨볼까요? 페이지 196쪽에는 위에 선생님이 써준 그림에 대한 표현이 있고요. 밑에 그래프는 뭐냐? 물질들을 대부분 조사해봤더니 가로축 음성도차가 1.7 이상에 있는 물질들을 보니까 대부분 이온결합 물질이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1.7 미만을 조사해봤더니 대부분 극성 공유결합 물질이 대부분이더라. 근데 얘도 있어요. 누굽니까? HF요. 분명히 걔들 음성도차 생각해봐요. 수소는 제일 작은 수소가 2.1이거든요. 얘가 음성도가 제일 작지만 2.1이야. 얘가 4.0이고, 그럼 이 둘의 차이가 1.9잖아요. 그 차이가 크더라도 플로린 특별히 음성도가 세가지고 구름을 수소의 구름 완전히 뺏어가진 않아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1.9인데도 세로축을 보니까 왼쪽은 결합의 이온성이고 오른쪽은 결합의 공유성이잖아. 얘들이 서로 달라. 이온성은 위로 갈수록 100%, 공유성은 아래로 갈수록 100%잖아. 그지? 그래서 양쪽을 합치면 뭐? 100이. 양쪽을 합쳐서. 그때 어느 결합성이 더 세냐? 그래서 여러분들 1.7 미만 애들은 오른쪽 데이터에 해당되는 결합의 공유성이 더 커요. 알았어요? 1.7 이상인 애들은 세로축 왼쪽에 해당되는 이온의 결합성이 커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쌍극자와 쌍극자 모멘트 봅시다. 일단 쌍극자라고 하는 건 말에서 쓰이는 것 같이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를 쌍극자라 합니다. 이 쌍극자가 존재한다.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알겠어? 야, 쌍극자가 존재한다는 건 이온결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부분전화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크기는 똑같죠.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크기는 똑같으면 델타로. 근데 두 부호의 델타값이 있죠. 델타값, 부분전압값, 1보다 작은 값. 그 값을 끄집어내는 거야. 끄집어내서 거리 R까지 곱하면 그들이 뭐가 나온다? 상대값인 모멘트가 떨어진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어떻게 구합니까? Q 곱하기 R. 알았습니까? Q가 뭐예요? 두 원자의 전하량, 부분 전하량을 뜻하는 겁니다. 그 Q 값이 크려면 음성차가 커야 되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그렇게 부분 전하가 큼에도 불구하고 거리도 멀다? 야, 쌍극자는 장난 아닌 거예요. 아셨습니까? 대부분 거리는 짧거든. 알겠지? 그래서 표시만 잘 보세요. 어디에서 어디 쪽으로? 음성도가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빨간색 화살표를 그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얘들을 어디에 이걸 활용하냐면 이런 화합물의 극성을 따질 때 활용을 해. 산소, 수소 중에 누가 음성도 커요? 이렇게 표시. 얘도 이렇게 표시. 그래서 산소는 무슨 전압입니까? 얘는 이런 거를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물은 쌍극자 분자다. 극성 분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이게 뭐예요? 구름을 일일이 그려서 표현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화살표로 싹 표현해가지고 분자를 써주는 게 보기도 편하고 이해도 쉽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이걸 알아둬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우리가 요 쌍극자 보면 딱 도는 순간, 산소가 음성도가 크네. 수소는 음성도가 작고. 그건 볼 수 있잖아요. 알았어요? 그런 걸 활용할 때 쓴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쌍극자 모멘트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원소. 자기 자신과 결합하는 원소들은 없습니다. 이게. 아셨어요? 자, 197쪽 봅시다. 1번. 플로린의 전기음수가 가장 크다? 당연한 거예요. 플로린으로부터 출발하는 쌍극자 모멘트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플로린의 화살표가 향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같은 주기 같은 축에서 여러분 주기가 다르고 족이 다릅니다. 주기에서는 당연히 번호가 클수록 세지만 족은 반대예요. 번호가 작아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야 플로린과 가까울 수 있으니까. 세 번째, 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에서 음성도가 큰 원자는 부분적인 양전환을 뗀다. 부끄럽죠?
음전화 뛴다고 했죠. 세 번째, 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에서 음성도가 큰 원자는 됐고, 이건 아까 했네. 네 번째,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는 무극성, 그렇죠, 당연히 무극성 공유결합, 쌍극자 모멘트가 얼마다? 0이다. 다음, 전기 음성도가 크면 두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은 극성을 나타낸다. 야, 생각해봐. 화합물이 그냥 모멘트가 있는 거야. 왜? 비금속 원소들은 음성도가 똑같지가 않아요.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원소가 공유를 했다? 모멘트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아셨죠? 자, 2번. 두 원자가 공유결합할 때 부분적인 전하를 표시해라. 탄소와 수소는 탄소 쪽에 음전을 표시해줘. 수소 쪽에 플러스를 표현하고,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로. 그 다음에 탄소와 질소, 질소 쪽이 줘. 그래도 3.0인데, 그죠? 탄소는 2.5고. 그래서 질소 쪽에 델타 마이너스, 탄소 쪽에 델타 플러스. 산소와 플루린, 플루린 짱이지. 걔가 델타 마이너스, 산소가 델타 플러스. 근데 산소도 서열 1위거든. 웬만하면 다 높아요. 근데 이 플루린만 약해요. 세 번째, 결합의 극성이 가장 큰 거, 음성도가 제일 센 거. 알았냐? 근데 여기 애매하게 예를 들어봐. NaCl이 여기 있어. 그럼 얘가 가장 음성차가 크잖아. 근데 이걸 공유결합의 극성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지. 너무 커버리니까 부분자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지? 답은 3번이지. 네 번째,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을 찾아라. 무조건 무극성은 기억 아니냐? O2인데. 그지? 그럼 니은 디귿이 뭐가 되는 거야? 극성,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물질이 되는 거지. 자, 다섯 번째. 이 물질 비교 봤잖아. 가가 뭐라고? 극성 공유. 나는 무극성 공유. 다는 이온결합. 이해갔어요? 그림에서. 6번. 단위를 갖지 않는 물리력이 쌍극자 모멘트다. 아니야. 얘는 단위를 갖는다. 알았어요? 뭐 갖느냐? 전하량 값을 써줘야죠. 전하량이 써있고 거리가 붙어있는 단위 값을 갖는다. 그래서 뭐를 붙이냐면 쿨롱미터 이렇게 쓰거나 D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디바이라는 뜻이거든요. D가.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 뮤 값은 너희들 구하는 건 절대 안 나와요. 하지만 단위는 있습니다. 전하량의 단위 쿨롱이랑 거리 단위 미터를 써요. 쿨롱미터 아니면 디바이 D를 딱 쓰든지. 2번 무극성 공유결합이 쌍극자 모멘트는 당연히 0입니다. 맞아요. 다음 모멘트 값이 크다면 대체로 극성이 큰 겁니다. 음성처럼 세니까. 두 원자 간 전하량과 두 전하 사이의 거리 곱이 작을수록 모멘트 값은 작죠. 이 값이 바로 쌍극자 모멘트 값인데. 아셨습니까? 자, 페이지 198쪽입니다. 루이스 전자 전식입니다. 여러분, 이 루이스 전자 전식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거죠. 왜 이걸 해야지? 자, 여러분, 분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원자를 표현하는 방법에 혹시 보호 전자 껍질 모형 친숙하죠? 보호의 전자 껍질 모형은요, 어떠한 원소든 그 껍질 모형으로 주면 주기도 할 수 있고 번호도 할 수 있고 최각 전자수도 할 수 있어. 그치? 근데 불편해. 왜? 매번 원을 그려야 되니까. 그 안쪽에 있는 전자까지 다 표시해야 되고. 그리고 정작 우리 눈으로 봐야 될 건 외곽의 전자의 조합이거든. 그게 안쪽 전자가 잔뜩 찍혀있으니까 좀 불편하더라는 거지. 그걸 폴링이 음성도를 발견하면서 전자에 대한 표현법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 그러다가 같이 연구했던 루이스라는 사람이 야, 다 털어버리고 최외곽의 전자만 점으로 표현하는 것이 분자 결합을 볼 때는 더 유리하지 않느냐.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루이스 전자 전식. 자, 이건 너희들 통합과학이라는 게 수능에 나오잖아. 그지? 통합과학에 가면 또 이온결합, 공유결합이 나와.
물론 지금 쌤한테 배운 것처럼 자세히는 안 배워. 하지만 루이스 전자점식이 거기에 잠깐 비춰지거든. 이걸 이용하면 거기 있는 문제 되게 빨리 풀려. 알겠어?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걸 배워놨으니까 쉬운 건 눈에 들어야지. 루이스 전자점식이 뭐냐? 이거 해라. 보호 전자껍질 모형은 이런 거라고 보면 돼. 얘 몇 주기냐? 3주기. 그죠? 14주. 그죠? 원자니까 14번 규소구나. 알 수 있잖아요. 맞지? 이거 루이스를 나타내잖아. 그치? 알겠어요? 둘의 장단이 있어요. 일단 루이스의 단점 뭡니까? 주기를 알 수 없다. 그쵸? 그럼 저 SI로 썼으니까 우리가 14번 이러지. A 이미 원소기로 쓰면 제가 몇 번인지도 몰라요. 왜? 주기를 모르는데 번호를 어떻게 알아요? 얘는요, 안 써도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쓰기가 불편하다는 거지. 알았어? 이온 결합이나 이런 것들은 가장 간단한 실험실로 나타냈기 때문에 표현하기는 괜찮은데, 공유 결합 물질들로 들어가면 저게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자점식이라는 최각의 전자만 점으로 표현한 루이스식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주기율표 보면 같은 조금 동일한 전자점식을 갖는다는 게 보일 거야. 맞잖아. 그지? 그래서 얘들로 지금부터 이제 뭐를 하겠다? 분자를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잖아. 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추구도 안 될 겁니다. 머리가 아파요 이거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써놓고, 알았어? 쌤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뭐를 그릴 수 있다? 전자점식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뭐부터 적어놓냐면 포스잇을 드릴게요. 요거 옆에 노트 왼쪽에 붙이세요. 다 쓰고 붙이세요. 밑에가 부족해요. 그러지 말고요. 선생님이 다 쓰걸라 간단하게 붙입니다. 뭐냐? 여기서부터 붙입니다. 그래서 다 쓰고 붙이세요. 얘를 14조, 얘를 15조, 16조, 17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표현했습니다. 수소와 공유결합 가능수예요. 높이는 적어요. 높이는 적어. 이제 가로에 가늠을 하세요. 얘는 4개랑 결합하고요. 3개, 2개, 1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능한 구조식을 보여드립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면 돼요. 질소는 하나, 둘, 세 개예요. 산소는 하나, 둘, 플로린은
여기만 딱 적어놓으세요. 자, 이걸 통해서 중심원자 하나, 분자에 화합물이겠죠. 전자 점식 표현하기 순서를 볼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분자 내, 이 분자라는 건 여러분 화합물일 거예요. 분자는 화합물도 있고 원소도 있으니까. 분자 내에 중심원자를 찾아야 돼요. 이 중심원자를 찾는 가장 큰 방법은 첫 번째, 수소와 공유결합 가능수가 제일 큰 거예요. 알았어요? 수소와 공유 결합수가 큰 원소. 그 저 중에는 탄소가 짱이야. 알았어? 탄소가 없으면 질소가 그다음 짱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더 큰 분자들을 할 때 하는 건 덩치가 큰 애가 우선이에요. 산소하고 황하고 있으면 황이 우선이에요. 황이 3주기 원소니까. 알아서 같은 이라도, 그러니까 탄소하고 교소가 같이 있을 수는 없거든, 거의. 그럼 교소가 우선이야. 그런 것식으로. 자, 중심원자를 찾았어요. 두 번째요. 중심원자를 제외한 주위 원자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구조식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CO2 해봐요. CO2 중심원자가 누굴 것 같아요? C, 분캐를 제외해봐요. O가 두 개죠? 두 방향이 있는 걸 찾으라는 거죠. 이 둘밖에 없잖아요. 두 방향. 근데 산소는 2기 때문에 3중제라고 못해요.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아셨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이것은 공유전자 한 쌍으로 표현하며 점 두 개 찍으라는 얘기예요. 주의, 그러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도록 비공유 전자쌍을 표시하면 됩니다. 근데 저기도 비공유 전자쌍을 표현하는 안에는 질소, 산소, 플로린 밖에 없어요. 한 쌍, 두 쌍, 세 쌍. 이거만 표현하면 됩니다. 이러면 완벽이죠. 자,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H2. 먼저, 중심원자를 찾았어요. 산소예요. 그 다음에, 구조식을 선택했어요. 수소가 둘이니까 이럴 것 같아요. 수소는 1이잖아요. 그래 놓고, 자, 여기에서 갖다 붙이는 거죠. 얘를 찾았으면. 그런데, 중심원자, 자, 수소는 뒤에 규칙이라고 저기 헬륨을 따라갔잖아. 산소가 안 맞잖아. 표시해주면 돼요, 비공유에서. 요거 두 개.
항상 요 두 쌍이 따라오잖아요. 요 두 쌍이 따라오잖아. 그쵸? 표현해주면 돼. 이게 끝이에요. 루이스 전자점식. 알았습니까? 중심 원자 C지. 원자 두 개지. 산소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놓고 잘 봐. 이렇게 하면 선이 공유전자쌍이지. 점이 비공유전자쌍이지. 공유분의 비공유 얼마 나와? 1 나오지.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내신이야. 알았어? 이게 루이스 전자 구조식이거든. 비공유는 점으로, 공유는 선으로. 그래야 구분이 쉬우니까. NH3 H 숫자니까 이렇게 비공유. 공유 3, 비공유 1. 그 다음 산소는 플로린 1자리니까 이렇게라고 하겠지. 대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말이야 외워야 돼. 아, 3, 3, 2 외워버려야 돼. 알겠어? 그래서 얘는 4 떨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질소는 2가 되겠죠. 3분의 2 이런 식으로.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가서 실전 들어가면 중심 원자 2개짜리까지 외워버려야 돼. 알았어? 지금은 요 정도까지만. 자, 근데 199쪽에 이런 말이 있어. 루이스 전자 점식을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냈어. 근데 이온들은 어떻게 표시합니까? 이온은 말이다. 다원자 이온은 심화반에 가서 하는 거고, 지금은 나트륨 이렇게 생긴 애잖아. 그치? 1족이니까 전자를 잃어버려. 세트 1이니까 10번을 따라가겠지? 그러면 금속들은 그냥 이렇게 표현해. 전자 점식. 원래 얘들 이렇게 보호 전자 껍질 모형을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렇게 실제로. 그지? 이렇게 간단하게. 근데 비금속은 말이다.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여기에 하나 해놓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루이스 전자점식의 표현이야. 근데 그 전자껍질은 어떠냐? 아르곤의 전자배치를 주고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구별점은 좀 봐두고. 실제로 이게 많이 나오지 얘는 안 나와. 시험에 거의. 알았어요? 자, 이제 넘겨봅시다. 페이지 200쪽에 뭐 그리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선생님 방법보다는 좀 덜하더라. 알겠지? 이게 실제로 전자점식을 나타내는 방법이야. 형식자나 찾고 막 이러는 건데 선생님 방법을 쓰도록 해. 자, 1번 보자. 오른쪽 페이지에 201쪽. 루이스 전자점식과 루이스 구조에 대한 설명이야.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낼 때는 원자의 모든 전자를 점으로 나타낸다. 그건 보호전자 껍질이야. 알았어? 얘들은 뭐만 나타낸다? 원자과 전자수만 나타낸다. 알겠지? 그래서 X. 루이스 구조는 비공유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나타내지 않아. 그지? 공유 전자쌍만 나타내지. 그 다음 3번. 원자과 전자의 홀전자가 공유 전자쌍을 만든다. 그래서 말이다. 적어도 비금속은 수소를 제외하고는 4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야. 외곽의 전자가. 알았죠? 루이스 구조에서 이중결합은 결합선 2개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 봐봐. 아까 그린 것 중에 3중결합이 최대야. 알았어? 4중은 없다. 두 번째. 1, 2주기 비금속. 요거 조심해. 1이란 말에 동그라미 쳐보자. 1, 2주기인데 얘들아. 만약에 2위의 원소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다음은 2주기라고 표현해주면 이거 무조건 리튬이야. 알았어? 근데 1, 2주기 그러면 굳이 왜 1을 썼느냐는 거지. 맞아? 그럼 뒤에 그 당위성이 떨어져. 무슨 얘기냐? 1, 2주기 비금속이잖아. 비금속. 그럼 리튬은 없는 거야. 결국 누구야? A는 수소인 거야. 알았지? 이렇게 맑게 해서 알아듣는 거다. 그 다음 B는 당연히 점을 그렇게 찍었으니까 5개, 15조. 질소란 얘기지. 2만 더하면 되는 거야. 보호 전자 껍질에서 안쪽 껍질 2만. 그럼 C는 산소, D는 플로린이니까 음성도 크기는 DCBA가 되겠죠. 플로린이 제일 쓸 거니까. 그 다음 B2, D2의 공유전자쌍. B는 당연히 3중결합일 거고 질소니까. 산소는 2중결합이 되겠죠. 3중, 2중. C 한 개가
A랑 결합합니다. 두 개 결합하겠죠? 그러면 공유 전자쌍수 두 쌍. 그죠? 비공유 누구에만 있는 거? C에만 있는 두 쌍. 그래서 얘는 공유분의 비공유가 1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2대 2가 답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건 누구냐? 당연히 2번이죠. 수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아요. 걔는 듀엣 규칙. 그 틀렸습니다. 4번. 자, 문제를 잘 읽어봐요. 이제 문제를 잘 읽어보면 4번의 문제 같은 경우는요. 문제에서 답이 90%예요. 무슨 얘기냐? 2주기라고 했어요. 2주기면 너희들은 선을 그어보면 됩니다. X는 선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잖아요. 그죠? 공유가 양쪽 두 쌍이니까. 산소예요. 100%. 선이 2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Z는 선이 4개 나오잖아요. 탄소예요. 100%. 근데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조건이 2주기죠. 그 다음에 3원자죠. 거기에다 분자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공통적으로 들어있어요? Y죠? 누구라고요? Y는 산소예요. 100%. 알았습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보면 XY2고 ZX2잖아요. X가 공통으로 들어있죠? X가 산소예요. 100%. 알았죠? 2주기에서 이렇게 꿀팁을 보면 금방 풀립니다. 1번 가에서는 X는 부분적인 양전하죠. 산소가 서열이지만 이류인 플로린과 만나면 양전하를 띌 수밖에 없고요. 2번 나에서 X와 Z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한다. 중심원자 하나인 화합물은요 무조건 극성만 존재해요. 중심원자 하나짜리 화합물은 무조건 극성 공유 결합만 존재합니다. 아셨어요? 다음에 3번 가에서 공유 전자쌍수는 두 쌍이고요. 4번 비공유 전자쌍수는 가가 8쌍이죠. 나는 4쌍이죠. 그래서 적다가 정답이죠. 5번 가나를 루이스 구조로 나타내라고요? 그럼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X는 Y 이런 식으로. 공유 전자쌍을 뭐로 표현한다? 선으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됐죠? 그 다음에 나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Z 놓고 양쪽으로 X 빼주고 이 공유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구조식이에요.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을 선으로 나타낸 걸 루이스 전자 구조식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어요? 다음에 6번 이것이 바로 이온의 루이스 전자 점식이잖아요. 1번 나트륨 원자의 점 한 개는 염소 원자로 옮겨 표시한다. 맞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전자를 어디다 잃어버렸을 줄 알고요 라고 하는데 지금 이온 결합을 표시할 때는 얘가 준 전자가, 그러니까 받은 전자와 준 전자가 동일해야 돼요. 그 전화가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염화이온의 루이스 전자 점식은 염소 원자의 루이스 전자 점이 한 개 더 많다. 그래서 마이너스 1가잖아요. 맞았죠? 나트륨 이온은 원자과 전자가 없지만 염화이온은 원자과 전자가 8개임을 할 수 있다. 부끄러운 겁니다. 왜요? 나트륨은 세트 1을 따라갔죠. 네온. 그 다음에 염소는 세트 2. 아르곤을 따라갔죠? 그들은 원자과 전자가 없다고 해요. 0으로. 알았죠? 둘 다 0입니다. 됐습니다. 넘기시고 3단원이 재밌죠 아주? 쭉쭉쭉 넘어갑니다. 자, 3단원의 마지막 단원이에요. 얘가. 분자의 구조와 성질인데 이미 우리는 이 독립적인 존재인 분자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 뭐뭐를 알고 왔냐면 전자쌍의 극성을 보고 온 거예요. 지금. 극성을 보고 왔다. 그럼 분자니까 이제부터 진짜 금속은 볼 일이 없다는 거죠. 자, 분자의 구조를 볼 거고요. 그에 따른 성질을 볼 건데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요. 마지막 1분만 귀 기울이면 이쪽은 다 맞습니다. 알았습니까? 실제로 여기 분자 구조부터 여러분들이 본다면
이 분자의 구조는 누가 결정하냐는 거죠. 보세요. 사실 분자의 구조를 예상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분자도 볼 수 없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벤젠은 한번 전자현미경 그걸로 벤젠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론처럼 그렇게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그대로 보이는 거야. 이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분자 이론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서 계속 배워야 될 VSPR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배워야 될 이론인데 기본적인 걸 여기서 보고 가거든. 분자 구조는 왜 생기고 분자 구조는 어떤 게 원인이냐 그러면 무조건 전자 구조예요. 알았어요? 우리 오비탈에서 배웠잖아. 전자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다가 정답이었잖아. 그게 양자역학이었잖아. 그러면 분자 구조로는 무엇이냐? 그럼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는 전자를 빼앗지 않아요. 그러니까 빼앗기지도 않고 빼앗지도 않아요.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럼 전자 구름이 그냥 혼자 있는 원자일 때보다는 좀 더 밀도가 클 겁니다. 두 핵에 잡혀 있을 거니까. 그걸 구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표현을 오비탈로 표현하기에는 어디에도 전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나마 그냥 거기에 존재할 확률이 높다라는 걸 표현해야 되는데 눈에 딱 안 띄잖아요. 그 풍선을 갖다 놓은 거예요. 풍선. 알았어요? 공유 전자 한 쌍을 풍선 하나로 본 거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일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얘입니다. 바로 전자의 쌍의 반발이론이에요. 전자쌍 반발이론. 다시 말해서 공유 전자 한 쌍 한 쌍을 우리가 점으로 표현했죠? 그 쌍끼리는 서로 뭐한다? 반발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것도 봐요. 전자쌍 반발 이론의 가장 큰 기준이 뭐냐? 공유 전자쌍만 본다 이거죠. 처음에 공유 전자쌍만 본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자쌍 배치라는 게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중심 원자에 얘가 너무 중요해요. 비공유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중심 원자에 비공유성이 없다. 여러분 공유와 비공유 차이는 딱 하나예요. 공유는 두 개의 원자의 핵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존재할 확률이 막 밀도가 굉장히 커져요. 핵이 잡고 있으니까. 근데 비공유는 하나의 원자만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이 풍선이 좀 크다고 보시면 돼요. 얘들이 멀리까지 이제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 원자의 비공유성이 없으면 자 처음에 전자쌍이 두 개인 경우가 있거든요. 잘 봐요. 공유 전자쌍이 두 쌍인 경우가 있고요. 세 쌍인 경우가 있고요. 네 쌍인 경우가 있다라고 처음에 설명을 합니다. 그럼 두 쌍이 누구냐? 뭐 벨륨 같은 애가 두 쌍이거든요. 그래서 전자구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요. 구름이 양쪽으로 퍼져 있다. 그러면 반발이 최소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180도. 알았습니까? 색상은 붕소가 있어요. 붕소는 구름의 분포를 보니까 이렇게 분포하더라. 전자구름의 분포가 이렇게 최소가 되려다 보니까 반발이 최소가 되려다 보니까 120.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걸 직선형 이렇게 불러요. 얘를 삼각평면형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우리가 공유를 하는 이유는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얘들은 전자쌍이 두 쌍 있다? 4개밖에 안 돼요. 전자쌍이 3개, 3쌍 있다? 6개밖에 안 되고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불안정. 그리고 또 하나, 벨륨 여러분들 2주기 2족 금속이에요. 그쵸? 근데 왜 공유결합성을 표현했다고요? 아까 봤잖아요. 공존한다고.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도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소 중금속입니다만 얘도 공유결합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정작 중요한 거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얘죠. 탄소. 탄소는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한 쌍이 있고 한 쌍이 있고 한 쌍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뒤쪽에 입체라는 얘기. 입체. 알았습니까? 그래서 난리를 쳐놨네. 이런 식의 결합. 이런 식의 결합. 두 쌍을 면으로 놓으면 나머지 두 쌍이 앞뒤로 나와요. 이래야 공간상에서 가장 최소화된 반발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꼭지점을 잡고 끝을 이으면 이런 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끝을 이으면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정사면체 그리고 요 결합각을 109.5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이 만약에 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으면 어떻게 할까? 자, 구분을 합시다. 특히 요 둘과 구분합니다. 저렇게 존재할 확률 적은 두 쌍, 세 쌍을 왜 배웁니까? 비교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공유를 하는 전자쌍이 세 쌍인 경우는 있고요. 두 쌍인 경우가 있고요. 한 쌍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질소입니다. 질소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결합하죠. 결합하죠. 저 뒤에도 그렇게 결합합니다. 그래 놓고 뭐가 있느냐? 여기 이게 있어요. 이렇게요. 자, 이 빨간색이 뭐냐? 비공유예요. 비공유는 질소에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구름이 커요. 팽창한 풍선이에요. 왜? 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양쪽에 노란색 애들은 다른 원자핵이 또 잡고 있잖아요. 밀도가 크다는 거죠. 바운드리가 좁아요. 그래서 얘들 결합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그래서 요런 구조에 아이고. 아이, 나 손 떨려가지고. 요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비공유가 위에 있다. 근데 이게 얘들을 누르는 거야. 응? 얘가 덩치가 작은 풍선이 괜찮은데 풍선이 크니까 양쪽 세 개를 눌러버리는 거야. 그럼 아까 있을 때 109.5였잖아. 눌리는 거지. 그래서 이 결합각이, 여기서 결합각이라는 건 공유전자쌍 사이의 결합각을 말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왜? 이것이 실제로 분자의 구조를 형성해 주는 거니까. 요 사이. 이게 107도가 되는 거예요. 107도. 이게 삼각 뿔형이라고 불러요. 왜? 밑에는 딱 삼각형이잖아요. 근데 위가 뿔형이잖아. 삼각 뿔형. 마찬가지로 얘 입체입니다. 입체는 요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나머지 다 평면이거든요. 요렇게. 자, 그럼 두 쌍인 건 누구냐? 산소죠, 산소. 산소는 두 쌍, 한 쌍, 두 쌍. 근데 비공유가 하나, 둘. 비공유가 둘.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비공유가 두 쌍이면 보세요. 이 둘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아울러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얘까지 더 눌려. 아까 107보다 더 눌려.
얼마가 되느냐? 이 결합각이 104.5더라. 잘 보세요. 옵틱 규칙을 만족하잖아요, 이 셋이. 109.5도, 107도 얼마 줄었어요? 2.5. 줄이네. 2.5. 아, 비공유 전선이 늘어날 때마다 공유 전자쌍 간의 결합각이 2.5씩 준다. 그건 얘들이 반발이 제일 세기 때문에 그런 거야. 결국 공유는 비공유선의 반발 때문에 눌리는 거지, 결합각이. 이런 걸 구분형. 그래도 분자의 구조는 이 노란색의 공유 전자쌍이 좌우하기 때문에 얘는 구분형이라고 하는 거야. 입체라고 하나. 자, 한 쌍이네 플로린인데 사실 플로린 같은 경우는요 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얘 공유전자쌍 항상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뭐 영향을 받을 게 뭐 있어요? 주변에 당연히 비공유가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세 쌍이 있겠지만 얘는 결합 구조가 이거 하나야. 그냥 옆에 있는 결합하면 180도에 180도. 옆에 있는 결합하면 180도. 직선형이죠, 직선. 자, 이걸로 결론합니다. 무슨 결론? 전자쌍 반발에서 누구 사이의 반발이 제일 세다? 비공유 전자의 쌍과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이 최고 세요. 이들 간에. 그 다음에가 굳이 쓴다면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이 되겠죠. 이렇게. 제일 약한 애가 뭐예요? 공유도.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이 이거죠. 이게 전자쌍 반발 이론이에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서 분자의 구조가 결정난다라고 본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209쪽의 얘기는 뭐냐? 그 다음 얘기인 거예요. 다 설명은 끝났습니다. 중심원자가 이랬을 때 이런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이들의 결합각은 바로 이렇게 결정이 난다. 알아서 입체가 두 개를 배웠고요. 나머지가 평면이라는 거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렇다면 다중결합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다중결합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사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고 들어야 될 게 있어야 됐어요. 왜? 탄소는 홀전자가 4개 있었죠. 근데 우리 오비탈에서 홀전자는 최대 몇 개가 최대라고 했어요? 3개가 최대였거든요. 탄소는 2개였거든요. 여긴 4개냐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원자로 안정한 바닥 상태의 탄소 원자는 홀전자가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주변에 수소나 다른 원소가 오는 거죠. 그럼 어때요? 얘들도 구름을 갖고 얘도 구름을 갖고 있으니까 재배치를 합니다. 재배치. 그런 걸 혼성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혼성 오비탈에는 sp3가 있고 sp2가 있고 sp가 있거든요. 그건 심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울 거야. 나중에. 지금은 결합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만 알아둡니다. 문제는요. 다중결합은 기초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중이든 3중이든 단일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색깔이 결합 구조에 영향을 주었죠? 노란색입니다. 무조건 노란색이 결합 구조에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 다중결합에서는요, 노란색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2 중에서 하나는 누구고 3 중에서 둘은 누구냐? 그런 걸 파이본딩이라고 해요. 얘들은 p오비탈과 p오비탈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탄소는요, ES에 둘, EP에 둘이었던 거예요. 바닥 상태에서. 근데 ES에 둘이 있던 전자 하나가 튀어 올라갑니다. P 자리로. 그러면
S에 하나 P에 세 개죠? 그게 에너지가 동일해져 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이뤄요. 이게 sp3 혼성이라는 애예요. 알았습니까? 그럼 SO비탈 하나와 P오비탈 세 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들이 만약에 수소가 달려오잖아요. 수소는 SO비탈 전자 하나밖에 없죠. 그럼 SS가 만나도 우리가 또 시그마 본딩이라고 해요. 그걸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P가 만나도 시그마가 돼요. 근데 가끔 탄소끼리 만나면요 SS끼리 만나고 그 다음에 P가 만나야 돼요. P오비탈끼리. 그럼 결합에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탄소도 단일 2중, 3중으로 결합할 수 있지만 진짜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는 한 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맨 밑에 중심 원자에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라는 걸 볼 거야. 보이지? 그 경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잘 봅니다. 제가 아까 탄소는 이런 애가 있었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앞으로 이거 90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네? 여기 때리니까. 그죠? 몇 도? 109.5도. 입체했던 거죠? 그런데 얘는 누구로 취급하냐? 마치 궁소처럼 취급하면 돼요. 공유 전자쌍이 3쌍 나오는 애. 그럼 얘는 약 120도인가요? 약. 알았어? 근데 실제로 여기가 122도고 여기가 116도예요. 왜 그러냐면 요 이중결합은 아무래도 전자들이 뭉쳐있잖아. 반발이 심해. 그래서 얘가 좀 길어. 122도, 여기가 116도 이렇게 돼. 알겠어요? 그 전 합친 100, 뭐가 돼? 360이 되거든. 그래도 약 120도. 평면이란 얘기지. 그 다음, 얘도 어떠니? 베릴륨과 똑같은 거야. 그냥 양쪽으로 180도. 얘 또한 180도. 그럼 너희들이 외워야 될 건 각도가 아니야. 뭐지? 다중결합이 포함되는 평면이야. 100%. 다중결합이 포함되는 평면이야. 평면이야 입체가 중요한 거니까. 알았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다. 질소는 이렇게 있으면 이거 90도 아니야. 107도지. 입체야 삼각불형.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 저렇게 쓴다니까. 근데 이거를 뭘로 표현할 거냐? 일단 뭐야? 평면이고. 왜? 다중결합이 있으니까 구분형이에요. 비공유가 하나 있으니까요. 대신에 보세요. 얘는 저렇게 생겼는데 비공유 몇 쌍 있어요? 2쌍 있죠? 쟤는 몇 쌍 있어요? 한 쌍 있죠? 이각보다 커요. 비공유 한 쌍 있으니까 여튼 구분형. 알겠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았죠? 자, 넘겨보세요.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분자에서 중심 원자 주위의 전자쌍들은 가능한 가깝게 붙어 있으려고요? 멀리 떨어지려고 하지요? 그래서 X. 두 번째, 중심 원자에 전자쌍이 4개 있는 경우 전자쌍이 정사각형의 꼭지점에 놓일 때 반발력이 가장 작다. 여러분, 정사각형이 아니라 정삼면체죠. 네 쌍은 정삼면체입니다. 정사각형이면 90도입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다음 세 번째, 비공유와 공유 사이의 반발은 공유 사이의 반발보다 크죠. 그죠? 비공유가 있으면. 자, 두 번째, 다음 이주기원소라고 했는데 보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맨 왼쪽부터 정사면체, 삼각뿔형, 구분형이에요. 이해갑니까? 1번, 결합각 크기를 부동으로 보면 가 제일 크고 나, 그 다음에 다 순서. 얼마씩 줄었어 아까? 2.5씩 줄었다는 거. 자, 분자 구조를 쓰면 가가 정사면체형, 나가 삼각뿔형, 다가 구분형.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구조에 알맞는 분자들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한다면 일단 1번 직선형은 누구냐? 그럼 HF가 직선형이에요. 플로리는 직선형밖에 없잖아. 또한 N2도 직선형이에요. 삼중결합이니까 단일결합으로 취급하면 되고요. 리을 CO2도 직선형이에요. 그 다음에 BCl3 아니고요. BeCl2, CO2 직선형이에요. 니은, 디귿, 리을, CUC 다 직선형입니다. 자, 구분형 누구냐? 구분형 보니까 비읍밖에 없는데요. 알았어요? 미음하고 비읍 잘 구분합니다. 미음은 중심에 비공유가 없어요. 베릴륨. 비읍은요 있어요. 그래서 구분형이에요. 다음 삼각뿔형 NF3 기억 하나죠. 기억 입체.
정사면체형 CH4 하나죠. 평면 삼각형 그러면 미음 하나죠. PCS3. 붕소. 자, 네 번째. 가에서 공유 전자쌍은 두 쌍이다. 맞아요. 전자쌍이니까. 2번. 나와 나의 분자 구조는 같지 않습니다. 왜요? 붕소는 비공유가 없고 그 다음에 질소는 있기 때문에요. 알았어요? 나는 120도고 라는 110도예요. 나는 평면이고 라는 입체입니다. 그래서 다르다. 다와 라에서요. 중심 원자의 전체 전자쌍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잖아요. 네 쌍. 맞습니다. 자, 이제 211조입니다. 분자의 극성. 이거 하려고 여태까지 분자 구조를 우리가 다뤘는데 여러분 분자의 극성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모르죠? 어디에 녹는다, 녹지 않는다. 그죠? 여러분, 분자가 극성을 띈다는 얘기는요, 전하를 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분자의 극성은요, 정전기하고 달라요. 여러분, 도체를 우리가 부비부비가 갖다 대면 얘가 밀리죠. 정전기 유도현상이잖아. 그럼 치워버리면 다시 우리 쪽으로 돌아오잖아요. 얘들은 그냥 있어요. 뭐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를 쌍극자라고 하거든요. 쌍극자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놈은 없어요. 그럼 있는 놈은 극성 분자일 거고 없는 놈은 무극성이겠죠? 그럼 간단한 거죠. 쌍극자 모멘트가 있으면 극성 분자가 없으면 무극성이겠네요? 아니요. 있어도 무극성 분자가 있고요.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애가 있고요. 이걸 구분하는 게 이 장이에요. 근데 정말 단순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거기에 첫 번째로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은 명심하세요. 이 분자가 전체적으로 전하를 띠지 않는다가 무극성 분자의 성질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극성 분자라 하면 이거예요. 이래야 돼요. 대칭이어야 돼, 무조건. 응? 야, 대칭. 그만 이제라지 마. 이건 대칭이 아니야, 이거는. 알았냐? 전체로 딱 봐서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균형을 깨는 애가 아까 무슨 전자쌍이었어? 맞았어. 중심 원자의 비공유가 있으면 대칭이 아니야, 무조건.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대칭 구조가 되려면 중심 원자의 비공유가 없어야 돼. 알았어? 기본적인 거야, 얘들아. 대칭 구조가 되려면 중심 원자의 비공유가 없어야 된다. 알았지? 오케이? 또 하나. 대문자가 두 종류야. 이거 그냥 내가 니네가 정말 속속으로 금방 알 수 있는 방법 알려주는 거야. 다시. 조건이야, 조건. 잘 봐. 조건,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다.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애가 누가 있는 줄 알아? 베릴륨, 붕소, 탄소야. 대표적인 애들. 아까 봤잖아. 두 쌍, 세 쌍, 네 쌍. 기억나니? 그 다음에 이러고선 잘 봐. 그 다음에 대칭 구조가 되려면 이렇게 된 놈 중에 대문자가 두 종류예요. 이게 화합물이 대칭의 조건이야. 근데 여기에 독립적으로 니들 대문자 한 종류가 원소지 무조건 대칭이야. 왜? 얘들은 무극성 공유결합이니까. 이해가니? 이걸 이렇게 표현해. 쌍극자 모멘트가 있을 거 아니야, 화합물은. 그게 서로 다른 원소니까. 얘들은 벡터잖아. 그래서 그 합이 0이다라고 표현해. 합이 0이다.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있다는 거는 이 부분 전환은 있는 거야. 알았니? 부분 전환은 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들 합이 0이다. 전체적인 분자 구조가 대칭이다. 이게 무극성 분자야. 한번 볼래? 요런 애들. 자, 베릴륨이야. 근데 양쪽에 요렇게 붙었어. CL. 봐라. 대칭 구조잖아. 중심원자의 비공유성 없지. 거기에다가 대문자 두 종류지. 이게 무극성 문제라고. 다음 붕소 한번 볼까? 붕소 이렇게 써. 그럼 우리는 얘를 BCl3 붕소의 비공유성 없지. 대문자 두 종류지. 조심할 건. 야, 이래도 뭐는 존재하냐? 이거 봐.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쌍극자 모멘트잖아. 이게 뭐라고? 쌍극자 모멘트야. 그러면 어쨌거나 부분적인 뭐는 존재한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존재하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중심 원소에 부분 전하가 있고 부분 전하가 각자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대칭이면 무극성 분자다 이런 얘기야. 그런 조건이 뭐라고? 중심 원자의 비공유가 없고 대문자 두 종류. 자, 탄소는 이렇게 씁니다. 얘는 수소, 그래. 수소는 수소. 이러면 이런 식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플러스일 때고 이 중심이 마이너스일 때가 아니냐. 그런데도 얘는 CH4 대칭이다. 그러니까 뭐야? 대문자 한 종류인 H2나 Cl2나 O2나 이런 것들은 아예 부분 전환도 없고, 알았어? 무극성 분자고 이렇게 극성 공유결합으로 있을지라도 중심 원자가 비공유가 없고 주위의 원소가 동일한 원소면 무엇이라고? 대칭 구조라는 얘기. 이게 무극성 분자의 특징이야. 알았니? 부르면 극성 분자는 뭔데? 극성 분자는 비대칭 구조인 거야. 비대칭 구조. 이 비대칭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조건을 볼까? 일단 중심 원자의 비공유 초락생이 존재하면 그거 100%야. 그러니까 삼각분령이나 구분형은 100% 비대칭 구조야. 그러면 이거 하나면 끝나냐? 이거 예로서 이제 중심 원자, 이런 애가 중심 원자야. 15족, 16족 애들을 말하는 거다. 질소, 산소, 인황. 이런 애들이 무조건 비공유가 존재하거든. 한 쌍, 두 쌍. 그 다음 또 하나 있어. 개꿀팁이야. 대문자 3개는 무조건 비대칭이야. 대문자 3개는. 걔들은 어떻게, 대문자 3개는 중심원자가 몇 개 있지라도 극성 분자가 맞아. 그래서 얘들은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라고 표현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다. 그러면 니네는 그 페이지 211쪽에 있는 걸 보고 말할 수 있으면 돼.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 봐. 먼저 다원자 분자인 경우라 하면, 아니 2원자 분자인데 대문자가 한 종류다. 100% 무극성이야. 그건 이해가잖아. 왜? 어차피 무극성 공유니까. 그럼 두 번째 차를 봐봐. 중심원자 하나짜리 화합물일 경우, 그지? 요럴 경우는 중심원자에 비공유가 없지? 근데 대문자가 두 종류지? 100% 대칭이다.
이해가니? 자, 밑으로 내려가 봐. 극성 문자야. 이원자 문자인데 대문자가 두 종류면 100% 보겠냐? 극성 문자 아니냐, 그거는? 비대칭인데. 근데 밑에 다원자 문자인 경우. 자, 중심 원자가 비공유가 있는지 보는 거야, 먼저. 있으면 100% 뭐라고? 극성 문자야. 근데 세 번째, 사이아나수소 보이지? 네 번째, 클로로메타인 보이지? 대문자 3개잖아. 100%야. 대문자 3개는 중심 원자 볼 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알려주는지 아냐? 분자식을 딱 봤을 때 얘들아, 대문자가 한 종류 무조건 무극성이야. 대문자가 3종류 무조건 극성이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대문자 2개야. 대문자 2개인데 질소나 산소 같은 비공유를 갖고 있는 애가 있어? 비대칭이야. 근데 탄소가 있어? 대칭이야. 이건 여기에도 성립해. 봐봐. C3H8 중심원자 C잖아. 밑에 첨자 읽지도 마. 대문자 2 종류지? 대칭이야. 알았어? 이렇게 보면 대칭과 비대칭을 한 방에 찾을 수 있다. 넘겨주세요. 자, 분자의 성질이 이제 뭐냐면 극성 문자는 이렇고 무극성 문자는 이렇단다라고 알려주는 건데, 거기 첫 번째 그림이 뭔지 아냐? 물 같은 경우는 극성 문자야.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명심해. 에보나이트를 갖다 댔어? 그럼 땡겨와. 어디 부분이? 물에 플러스 전하를 띈 수소 부분이 땡겨와. 이해하니? 그런데 플러스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갖다 댔어? 그래도 땡겨와. 왜? 산소 쪽이 땡겨지니까. 밀려나는 게 아니라고 땡겨온다고, 둘 다. 왜? 양쌍극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게 극성 문제의 성질이야. 이해가냐? 다 전기를 띤 극성물질을 갖다 대면 다 땡겨진다. 그런 애들은 말이다, 전기장에 넣어두잖아, 밑에처럼. 그럼 일정한 방향으로 배양을 딱 해. 배양한다고, 어려운 말로. 한쪽으로 규칙적 배양. 근데 무극성은 지멋대로 해. 무극성. 이해갔죠? 다음. 용해도란 무엇이냐면, 극성 분자는 극성 물질을 잘 섞여. 무극성은 무극성과 잘 섞이고. 이거 간단한 게 뭐냐면, 너희들 생각해봐. 물하고 기름하고 섞여, 안 섞여? 안 섞이지. 니네 물과 기름 중에 누가 인력이 셀 것 같아? 물일 것 같잖아. 인력이 세. 기름이 세. 기름이 130에서 180이야, 끓는 점이. 근데 물은 100도씨거든. 무조건 분자간 인력은 끓는 점이야. 맨 밑에 나오듯이. 알았어? 그럼 이게 뭔 말이냐? 니네 잘 섞이고 잘 안 섞이고를 정확히 설명하면 뭔 줄 알아? 용매에 용질이 섞이는 거잖아. 그지? 그게 용해라고 하는데, 용해가 된다 안 된다의 성질은 용매 간의 인력과 용질 간의 인력이 있을 거 아니야, 덩어리들이. 용매, 용질 간의 인력이 세야 섞여. 각자 인력이 세버리면 그 사이에 못 들어간단 말이야. 알았어? 너네도 친구들끼리 같이 어울려 다니는데, 그 친구, 친한 친구 중에 친구는 좀 어울릴 수 있잖아. 걔랑 교점이 있으니까. 근데 생판 모르는 애가 자꾸 끼려고 그러면 이거잖아, 그지? 그런 거야. 여기 결속이 더 강하면 못 끼어들어. 알았지? 그래서 뭐라고 해? 극성은 극성해. 무극성은 무극성해. 그러다 보니까 그 오른쪽에 컵에 채워진 거 보이지? 거기는 기름 물만 있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할래? 몇 개 층이야? 3개 층이지? 무조건 얘가 따내. 그래서 얘를 흔들잖아? 층이 2개로 바뀌어. 그럼 어떻다는 거지? 얘 둘이 섞인다는 얘기야. 이해가냐? 얘가 무극성이면 둘 다 극성일 거고, 얘가 극성이면 둘 다 무극성이겠지. 그런 거야. 알았어? 그런 얘기다. 그리고 맨 밑에 분자간 인력이라는 그거는 끓는 점을 보고 확인해라. 알았지? 끓는 점을 보고 확인하는데 문제는 그거다. 끓는 점이 크려면 분자량이 크던가 극성이 세던가. 조건이 둘 중에 하나다. 여기서 무슨 얘기냐? 분자량을 따지려면 같은 무극성끼리 비교해야 되고, 극성을 따지려면 분자량이 비슷한 애들끼리 따져야 되고. 이해갔어? 그러니까 분자량이 크고 극성일수록, 이게 최고의 정답이야. 분자량이 크고 극성일수록 인력은 세다, 이런 말. 오케이? 됐어요? 그런 표현을. 오른쪽도 다 동일한 문제고요. 거기 페이지 214쪽부터 야, 3단원이
쉬운 단원이야. 솔직히 말하면 221조까지 괜찮아요 오늘? 좋았어요? 뭔가 빠르지만 이해 안 갈 게 없잖아요. 그래도 알았어? 거기 221조까지 열심히 풀어주십시오.